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 어제 김성원의 그 막말, 비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 그 막말에 대해서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비대위원장이 동료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 참 내키지 않겠지만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다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마트를 찾고 하면 뭘 합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터지면 어쨌든 수습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습의 강도는 최강도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건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대위 구성은, 비대위원들 영입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16일 하겠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처분 재판이 17일인데 16일에는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도스태핑에서 출근길에 그 사면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는 경제, 민생 쪽으로 치중하겠다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는 사실은 크게 검토된 바도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김경수를 포함시키라는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쪽은 이번에 배제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명박, 김경수는 배제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방화범이 소방수로 나섰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데 책임 있는 권성동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비대위에 들어가서 소방수로 활약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은 쌓여 있는 것이고요. 권성동이 지금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성동이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권성동과 주호영 사이에 앞으로 비대위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원내대표는 권성동이 계속 유임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권성동은 자신에 대해서 재신임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도 그제였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발끈했고, 주호영은 권성동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직이니까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좀 생각을 해보자,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비대위 구성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이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비대위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건 온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3명이 되는 거죠. 비대위원장과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3명인데 권성동 자신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놓고 이제 주호영과 권성동이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권성동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카드, 또 전당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는 카드, 이걸 들고 주호영이 이준석과 만나서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과의 협상 카드 말씀을 드리면, 권성동이 비대위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큰 이준석의 협상 카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 전당대회를 내년으로 해서 이준석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협상 카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주호영이가 약속을 만약 해준다 하더라도, 주호영이 해줄 수도 없거니와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지켜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호영이 이준석을 만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정치적 의미죠. 전 대표니까 그래도 따독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준석은 앞으로 이것 이외에도 경찰 수사도 남아있고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습니다. 협상 카드가 그렇게 등장할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과가 있든 없든 이준석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 뭐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만날 수 있다면 한번 만나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재판에도 나쁘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왔어요. 권성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권성동이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번 비대위를 그래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대목에서 권성동이 가장 현명한 자세는 이준석의 그 가처분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16일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면 그 비대위에는 자신은 참여하지 않겠다. 재신임을 물은 뒤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성동이 그렇게 해야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아집니다. 이런 게 이제 정치가 어려운 부분인데 자신이 먼저 내려놓아야 할 지점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지난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촉구했던 것처럼 권성동 물러나라 촉구하면 권성동은 끝나는 겁니다. 의원들이 반대하는 원내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성동이 비대위 체제까지를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건 잘못한 그대로 있습니다. 권성동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은 불을 지른 사람이 어떻게 소방수로 나설 수 있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권성동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이걸 비대위로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나의 신임을 묻겠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정치에서. 이준석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권성동의 책임도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성동이 이런 논란이 일기 전에 비대위가 만약에 이준석 재판 전에 구성이 된다면 나는 비대위 참여를 좀 미루겠다. 재판이 있고 난 뒤에 의원들에게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겠다. 그게 나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만약 재신임이 된다면 다시 일하겠지만 재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 것이죠. 권성동이 지금 당내 분위기, 여론으로 봐서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가 비대위를 수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호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주호영도 지금 매몰차게 권성동에 대해서 선을 긋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만 혹시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진다면, 그래서 비대위를 해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권성동이 또 수습에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럴 때는 권성동이 스스로 나서는 겁니다.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게 며칠 사이의 일들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참 정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권성동이 여기에서 내려놓으면 권성동이 그래도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버티면 주호영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되는 겁니다.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지금 밝히는 것이 권성동으로서는 그래도 현명한 길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